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0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파이코인 KYC 인증 순차적으로 지금 재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KYC 인증 지금 좀 뜨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또 새로운 화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KYC 인증 다들 받으셨나요? 제가 저번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조금 되긴 했지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가 44%, 그리고 검토 중이거나 임시 KYC 인증 중인 상태가 35%, 그리고 인증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태거나 시작을 못한 상태가 13% 정도가 되고 아예 KYC 인증조차 뜨지 않은 분들이 8%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파이코인 KYC 인증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가장 사실은 이슈사항 중에 하나가 KYC 인증이에요. 어쨌든 이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계기가 되는데, 사실 이런 기회나 계기조차 안 된 분들이 KYC 인증 자체가 아예 안 뜨거나 인증도 아예 안 됐다라는 분들인데, 사실 이거 뭐 인증 안 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자, 최근에 한번 소식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KYC 인증도 한번 보긴 할 건데, 지금 최근에 이 메인 화면 바뀌었죠.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이제는 백날 떠들어도 뭐 사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V1과 V2 로드맵이 있고, 이 V1과 V2의 로드맵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죠. 뭐 현재 이정표를 투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10월 31일에 제출이 되었다 해서 V1 로드맵이 공개가 되고, V2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V1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정표나 마일스톤에 대한 내용들이 V1에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들 조금 애매하긴 한데, V1에서는 진행 중인 것과 역사적 이정표, 그런데 진행 중인 것들만 발표하는 것, 사실 이게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로드맵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드맵은 이 맵 자체를 그려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때는 뭐 하겠다, 이때는 뭐 하겠다, 이때는 뭐 하겠다, 이때는 뭐 하겠다, 이렇게 그려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 항목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작 때 정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든 프로젝트, 아마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이렇게 백서에 같이 로드맵을 때로는 녹여 놓던, 아니면 로드맵에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백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얘네는 프로젝트를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백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물론 초기 단계에 로드맵 백서가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그런 로드맵에는 향후에 뭔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나 현재 뭐 하고 있고 진행 중인 이런 내용들까지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넥스트 레벨이 아예 없어요. I want the next level 이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V2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일정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앞뒤가 안 맞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는, 저번에 우리가 2021년도 12월 백서 여기에 로드맵에 보면 나와 있었어요. 분명히 2022년 3월 14일 그쵸, 파이데이 또는 이 파이데이인 뭐예요? 2022년 6월 28일 또는 언제요? 그 이후에 메인넷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마치 그렇게 기대감을 실어줬던 이때와 다르게 2023년도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지금 2024년도가 넘어가기 직전인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곧 뭔가가 공개가 되지만, 거기에도 특정 일정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가 이렇게 뭔가 해명을 해야 될 이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라, 넌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라고 얘기하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너 말이 다 맞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 로드맵에 대해서 나온 거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떠들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반감기 현황을 보면은 반감기가 이렇게 2023년도엔 이루어졌어요. 자, 1월부터 해가지고 2월, 3월, 4월 해가지고 0.008 돼 있는데, 지금 이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0.01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10월부터 0.009개로 채굴량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체감상 봤을 때는 그런 시간당의 차이는 얼마 없어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것도 계산을 해드릴게요. 하루에는 0.0359376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달에,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2023년 1월부터만 채굴했다 해도 10개를 채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달 요거만 비교해보고 나중에 반감기에 대한 정리는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0.0089921 곱하기 24 하면은 여기 0.21이죠. 곱하기 30 하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6.47 14312 나오죠. 6.47개. 자, 그럼 확실히 비교가 되죠. 예전보다 한 달에 채굴하는 양이 3.6개 이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은 체감상 한 달 내내 채굴해도 3.6개를 덜 채굴한다. 우리 만약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비트코인 여러분들 3개 덜 채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 보신다면은 체감상 이게 엄청 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코인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진짜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돼 긍정적인 작업을 수행했지만 메인넷을 열기 전에 도달해야 되는 인계가 표준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파이에 대한 내용, 이렇게 V2에는 뭔가 미래에 대한 플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간, 확정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것으로 좀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는 뭐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 그렇죠? 통과를 했다라는 거. 2년 만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리서브빈에서 재제출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요. 해외에선 열심히. 이런 걸 봤을 때 참 생태계를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방금 전에 검토 진행 중 이름, 재검토 확인 중 누르라는 문구가 떴어요. 2년 만인가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이따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자, 다음 내용. 파이 네트워크 268.5만 팔로 0.1이 또 늘어난 것 같죠. 자, 리플과 비교해보면 269.3만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8,000명. 이제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었죠. 앞으로 8,000명까지 제가 볼 때 힘을 조금만 닿으면,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파이코인이 이 리플을 역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8일 안에 리플이 역전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아까 전에 이렇게 떴다라는 게 이런 건데요. 검증자에게 이름 정보 제공하기라고 해가지고 이름 어필, 채굴 앱에서 제출된 이름 변경 또는 KYC에 제공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KYC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명 확인을 목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라고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이렇게 종료 버튼까지만 눌려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글자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글자 크기는 파이 앱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휴대폰에 설정에 가셔가지고 글자 크기를 찾아요. 글자 크기 또는 뭐 폰트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글자 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줘야 돼요. 줄이기. 그래야 아래 내용까지 뜹니다. 아래 승인인가 이렇게 뜰 거예요. 뭐가. 그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개월 만에 통과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파이 KYC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정말 멋진 분입니다. 진짜 존버가 답인 것 같고 굉장히 축하드리고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22년 3월에 시도해가지고 뭐 아직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올해 3월이 맞겠죠? 올해 3월이 맞나요? 좀 이제 제가 이거 일자도 헷갈려. 가물가물한데 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3월은 아니고요. 20개월이면은 작년 3월 더 되진 않고 한 5월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현재 뭐 이제 개발 단계 해가지고 비트슈아님께서 유튜버 비트슈아님께서 올려주신 그 자료에 따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자 풀타임 개발자 6,279라고 돼 있고 개발 항목은 19,279 이게 지금 모든 그 코인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개발자 리포트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베타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풀타임 개발자는 6,279명. 총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좀 여기선 좀 의외의 좀 느낌이 들었고 개발 항목이 19,279개. 총 개발 숫자가 1억 6,455만 3,141개라는 거. 굉장히 많죠. 숫자는. 개발자 참 능력인 것 같아요. 6,279명이니까
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타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개발자, 생각보다 파트타임 개발자가 풀타임보다 더 많아요. 정규직보다 이렇게 짧게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잠깐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원타임 개발자도 있어요. 이런 개발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 근데 많이 합쳐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죠? 뭐 한 몇만 명밖에 안 되겠죠. 뭐 10만 명 이렇게도 안 넘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거의 뭔가 전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개발 현황을 봤을 때도 지금 뭐 18년도 이렇게 가다가 가장 피크가 됐던 거는 22년도.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아무래도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맞을 법도 한 게, 이제 불장이 오려고 하고 코인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단계인데, 그래도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비교하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파이코인은 풀타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풀타임이 아니에요. 50명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50명까지는 안 돼요. 이 총 직원 수면은 50명이 좀 넘을 수도 있는데 50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게 이제 풀타임 개발자로 50명이 됐다. 그렇게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되게 인원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쵸? 그 코인 시장 순위로 랭킹 10위를 한번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파이코인은 그에 비해 인원수가 훨씬 적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인원수가 훨씬 적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인원이 늘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파이팅 넘치는 그런 파이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 이런 결과물까지 좀 도출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KYC 인증 또 도전해봐야겠죠. 자, 도전해보고 오겠습니다. 도전! 자, 리에이스입니다. 이번 시간 진짜 파이코인 반드시 KYC 인증 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개월 만에 통과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개월. 20개월이면은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부터는 도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전에 성공이 되면 저한테는 좀 더 의미심장한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리에이스는. 자, 과연! 저는 아직 임시 승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똑같이 임시로 뜨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